예, 여보세요. 네. 전화한 것 같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행 눈길을 걷다를 쓰고 연출한 김희정 감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비로운 수녀 마리아 역을 맡은 박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사랑한다 마리아 신은 정 역할 맡은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영화를 직접 보신 만큼 아마도 여기 앞에 계신 세 분께 질문하고 싶으신 것이 아주 많으실 줄로 알고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책이 경품으로 3권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면 이 세 분께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질문해 주신 분이 선정을 해 주실 거예요. 각 한 분께 책을 3권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네이버 많이 사용하시죠? 지금 이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네이버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설의 눈길을 걷다에 대한 영화를 보신 평점을 남겨주시면 그 중에 2분을 추첨을 해서 김희정 감독님, 김태훈, 박소담 배우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보도자료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다 스마트폰을 너무 분주하게 꺼내고 계신데요. 이렇게 행사 끝날 때까지만 진행해주시면 되는 내용이니까요. 염두해 주시고요. 일단 영화를 다들 즐겁게, 재밌게, 아주 치유받는 느낌으로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영화를 본 감흥은 개별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전주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처음 보고 이번에 기자시사회 2번째 영화를 봤는데요. 이게 정우가 중독을 넘어서 선정 증세, 그러니까 환각이랑 현실의 경계에 서 있는 증세를 계속해서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우의 상태와 완전히 한 몸처럼 영화가 붙어서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아주 유려하게 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죄의식이나 상처, 나아가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감독이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건 연출자의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하느냐, 얼마나 그 인물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성도랑 밀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정우의 눈길을 걸어가는 그 행보를 추운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의 곁에서 걸음을 전혀 재촉하지 않고 함께 걸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영화였어요. 여러분들은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이따가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겨드리면 영화를 보시면서 소감을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희정 감독님. 네. 마이크 좋습니다. 섹시합니다. 그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그 내용을 모르실 관객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눈길을 걸어가는 정말 걸어가는 마지막 장면이 곧 이 영화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이자 제목까지 되었는데요. 네. 그 눈길을 걸어가는 남자의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되게 섹시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기자님 옆에서 하니까 되게 좋고요. 오늘 2번째 GV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감독은 항상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그걸 촉매로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뭐 음악으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이번 영화는 그 그림 하나였어요. 예, 하얀 눈밭을 눈이 막 쏟아지는데 그 울면서 걸어가는 이게 추울 때 눈물이 나면 얼거든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딩 장면에서 정우도 눈물이 좀 얼었어요. 그럼 남자가 걸어가는데 왜 그 남자가 그렇게 울면서 걸어가는지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좀 같이 관객분들이랑 같이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끝에 대해서 모두들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보는 사람의 심정에 따라 이게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려있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된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대화는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의 영화를 아마 이 영화로 처음 본 분도 계실 테고 전작을 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감독님의 3번째 장편 영화가 지금 이 영화고요. 첫 번째 영화는 13살 수아라는 영화를 만드셨고 2번째로는 청포도 사탕 17년 전의 약속이라는 부제가 붙은 영화를 만드셨는데 새 영화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보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감지하셨겠지만요. 13살 수아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죽음을 극복하려는 말 그대로 제목처럼 13살 수아가 주인공인 영화고요. 청포도사탕 같은 경우는 성수대교 붕괴를 모티브로 해서
그 친구를 잃고 기억을 지운 30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세밀하게 그렸던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 역시 마찬가지로 상처 입은 사람, 그 사람의 어떤 불균질한 기억, 죄의식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작이랑 아주 괴를 멀리하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제의식이 감독님께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이번 영화 좀 다른 거는 남자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그 메인이 항상 여자 주인공들이었어가지고 여자 영화만 만드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특별히 남성이 메인으로 나서는 그렇게 쓰진 않았어요. 근데 마치 그렇게 보이는 좀 다른, 요번에 다르게 좀 접근했다 이렇게 보여서 좀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그 보편적인 정서를 기억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공감 능력이 되게 있는 편이고, 어렸을 때 이렇게 길 가다가 입구 위에 거지가 앉아있으면 그 앞에 서서 그렇게 계속 울고 있었대요. 지나가지 못하고. 뭐 그런 식의 공감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라던가, 이렇게 누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반응하는 것,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고, 항상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아마도 이런 얘기는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르게 변주하는 감독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감독은 같은 얘기를 계속 변주하면서 하는 감독이 있고, 오즈 야스지로 같은 감독. 근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감독을. 그 감독으로 논문도 썼어요. 그래서 네,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장르의 영화들을 하는 감독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전자의 감독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리 순대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박수단 배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정우는 어떤 감지가 되는 얼굴이라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잠에서 깼더니 마리아는 사라졌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라는 아리송한 말만 남기고 영화에서 그 마지막이 보이질 않아요. 박수단 배우가 직접 연기하면서 궁금해했을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감독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마리아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봉쇄수녀원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사실 저는 완벽히 이해를 처음에는 못했었고,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삶을 이해를 못했다기보다는 그 수녀들의 삶 자체가 너무나 숭고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이 마리아라는 이 수녀를 연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냥 그 수녀를 자체를 연기를 한다는 거, 그 단지 그거 하나만.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도 마리아가 봉쇄수녀원으로 들어간다는 그 마음, 나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드릴 거라는 그 마음, 정말 간절히 바라는, 되게 멀리서 이 정우를 멀리서 계속해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작 마리아가 수녀가 아니라면 좀 다른 방법으로 이에게 치유를 해줄 수 있지만, 그녀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거는 정말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드리는 거고, 멀리서 묵묵히 이 사람을 응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떠나는 얼굴이 저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고, 마리아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지 되게 그 먹먹함과 이 사람을 영원히 빌어주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을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상상할 수 있게끔 좀 열어주신 것 같아요, 감독님도. 이 마리아의 어떠한 딱 표정이 딱 담겨버리면 그게 너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열어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네. 너무 슬프네요.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멀리서. 네. 너무 슬프고 아름다운 설명이 나오죠. 감독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더라도 사실은 그걸 육체로 구현을 하고 입으로 그 대사를 재현하는 건 사실은 배우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면 이 영화의 뜻이 온전히 전달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두 배우 덕분에 이 영화는 훨씬 힘과 탄력을 얻어 달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냐면요. 김희정 감독님이 전주에서 만나는 날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 영화는 김태현의 재발견이다.
누구나 이 영화는 김태훈에게 반할 것이다. 물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긴 했는데 언론 시사회가 진행된 1년 후까지 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그 같이 한 과정과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배우를 언급해주고 싶었던 연출가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배우를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해서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다른 뭐 죄의식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여러 가지 코드로 이 영화를 해석할 수 있지만 김태훈 배우는 엄마라는 키워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관객 여러분께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 전의 모습이 어땠길래 그렇게 재발견이라고 얼마나 엉망이었길래 그 전의 모습이. 네. 그거 감사드리고요. 네, 쑥스럽습니다. 엄마라는 키워드라고 했던 건 그냥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사실은 이걸 찾아가게 된 동기도 엄마 때문에 간 거고, 사실은 뭐 그 다음에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빠에 대한 기억, 그다음에 이제 마리아라는 존재, 그다음에 그 외에 또 뭐 정수련님이랄까 여러 분들 만나시게 된 그 공기들이 다 제 안에 이제 영향을 주지만 어쨌든 그곳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어쨌든 머물러 있고 마지막까지도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엄마를 묻고 엄마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을 좀 어떻게든 제가 그것을 치유하고 싶어서 갔던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런 뭐 분석적인 어떤 거 이전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 엄마 수술실 앞에서 그 형과 딱이 맞으면서 하는 그 장면, 그리고 엄마를 묻었을 때 마음,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가장 강력했던 것 같아요. 읽었을 때 어떤 저의 인상이. 네, 그랬습니다. 관련해서 박수단 배우께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마리아에게서 정호의 어머니의 이미지를 많이 읽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얼마간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요. 마리아가 그 자체로도 해석할 게 굉장히 많은 인물이지만 사실은 정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굉장히 영화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연기하면서 혹시 마리아가 정호에게 어떤 존재일 것이다 라고 박수단 배우는 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존재, 어떤 의미일까? 정호에게 마리아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를 가족으로 둔 이제 사람들의 삶을 제가 완벽히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주 가까이에 있지만 그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뭔가 말 한마디 이런 걸 건넨다 해도 이 사람이 100%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누구도 100%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만큼 많이 힘든 상황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마리아는 이제 직접적인 치유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 아주 대단하고 성스러운 존재이긴 하지만 그만큼 그 누구보다도 조금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가 직접적인 치유가 아닌 정우가 마리아를 통해서 조금은 웃고 좀 따뜻한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물론 마리아가 나이도 훨씬 어리고 정우보다 살아온 삶이 훨씬 덜 됐지만 저도 엄마라는 그런 키워드, 제가 계속 생각했던 거, 마리아에게 엄마라는 존재 자체도 되게 먹먹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이지만 너무 좋지만 그 엄마의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쳤던 마리아이고, 그래서 저도 어떠한 딱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한테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리아가 정우에게 많은 치유를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치유를 받아서 그 치유받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또 정우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
말을 너무 예쁘게 잘하죠. 그래서 보는 동안 저도 막 자꾸 저도 모르게 엄마 미소가 막 지어지고. 김태형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방금 박수단 배우가 이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했는데요. 정호는 알코올 중독자이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를 어떻게 연기하셨어요? 알코올 중독자를 연기하는 건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 감정적인 상태이긴 하지만 직업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했냐라던가 너 인물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했냐거나 나는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인 것 같아서 조금 더 폭을 줄여볼게요. 얼마 전에 김태현 배우랑 그 알코올 중독자 정호의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되게 재미있게 들었던 키워드는 뭐였냐면은 김태현 배우가 자기의 마음이 좀 동하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는 스타일이 별로 아닌 배우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이 사람의 감정적인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해야 그제야 연기를 하는 배우인 것 같았어요. 그럴 때 김태형 배우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저는 진짜로 연기하고 싶었어요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질문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데 알코올 중독자를 진짜처럼 연기하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그에 대한 답을 조금 들려주시겠어요? 턱을 줄이니까 더 어려운데요. 알코올 중독자를 진짜로 연기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뭐 진짜일 수는 없겠죠.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아직 어떤 건지 정확히 저도 모르겠고 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누군가의 연기, 영화, 뭐 연극 작품을 봤을 때 제 마음이 움직이는 건 그 진짜 같은 모습이고 진짜 같은 감정이어서 제 마음을 움직일 때 저는 굉장히 감동받고 같이 웃고 울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연기할 때 항상 어쨌든 저는 거짓말로 하거나 하는 척을 하면 제가 관객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과연 무엇일까 보다는 정우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 정우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이니까요. 정우가 갖고 있는 마음과 그 신 상황 안에서 정우가 진짜로 어떤 마음이고 그걸 김태훈이 연기할 때 저라면 어떤 마음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잘 섞어서 정우라는 새로운 어떤 인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뭐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외형적인 건 결국에 그런 마음의 상태 때문에 소위 의지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어떤 제스처나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더 먼저 제가 가져야 될 거는 그 사람의 상태, 마음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저런 노력 덕분에 저는 김태훈 배우의 그 장면마다 결이 조금씩 다른 그 굉장히 세밀한 연기들이 영화의 뭐라고 할까 밀도를 굉장히 꽉 채워준 요소라고 생각하고 박수단 배우의 연기는 반면에 굉장히 깨끗하고 치유를 받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영화의 분위기를 완성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배우의 조합이 굉장히 근사하게 잘 어울리는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청산유수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걸 듣고 있으니 정말 너무 좋습니다. 울면 안 돼요. 그 뭐랄까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1년 전에 저희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은 시나리오를 준 첫 배우들이에요. 남자 배우도 여자 배우도 저는 시나리오를 다른 데서 보지 않고 두 분한테 줬고 바로 오케이를 해서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좋았고요. 뭐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배우가 정말 좋은 배우들은 이미 감독보다 훨씬 많이 그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체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뭔가 들어온 것처럼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 인물을 표현은 동물적으로 내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지만 그걸 카메라 앞에서 구현해내는 건 결국은 배우들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영화가 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너무 뭐 모호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해가 안 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그런데도 입을 모아서 말하는 건 근데 배우들은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에 대한 취향은 갈릴 수 있으나 이 배우들이 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한 입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엄청난
칭찬이고요. 뭐 두 배우 다 굉장히 좋고 이 같이 놓고 봤을 때 처음에 목소리의 톤이나 외모나 이런 매칭을 봐요. 감독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 컷에 두 배우를 같이 넣고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부분 굉장히 스무스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잘 이렇게 그럴 법한 거죠. 수녀임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 케미, 유행하는 말로 케미라고 하잖아요. 그 케미가 느껴지는 그런 것들, 그런 오묘한 감정이 느껴지게끔 두 배우가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정말 이게 아무리 연출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카메라에 비치는 건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예산 영화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두 배우들이 너무 훌륭히 해줘서 저희가 이렇게 영화가 완성돼서 세계 영화제 초청받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 공통으로 느끼는 그 감정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영화마다 영화의 운명이 있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운명은 배우들을 잘 만난 게 일단 1차 운명이었고, 그 기운을 받아서인지 마지막 장면 촬영 때 눈이 안 와가지고 다들 너무 고생을 했다는데, 기적처럼 촬영이 비는 날 눈발이 막 날려가지고 그 나주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러니까 촬영 내내 거기 로케이션을 나주에서 했기 때문에 계속 김태현 배우가 머무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나와봐 해서 찍은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라고 해서 그 장면을 찍고 모두가 굉장히 안도하면서 이 영화의 운명이 나쁘진 않겠구나, 좋은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 재미있는 뒷얘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말이 좀 길었는데요. 관객석으로 이제 마이크 넘겨서 여러분의 질문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네, 여기 남자분이 먼저 주셨네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구단 배우님께 저는 영화가 그 감독의 의도와는 별개로 배우나 또는 그 관객들의 새로운 의도나 그런 성향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배우님께서 시나리오를 보시고 시나리오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다른 상상력을 발휘하신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그것이 뭐 이 캐릭터를 분석하는데 또는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완전히 직접적으로 100% 나오진 않지만, 이 마리아의, 사실 마리아는 되게 어린 소녀이잖아요. 근데 어린 소녀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어서 되게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아픔이 있는 소녀이지만 또 그런 아픔을 되게 숨기고 살아가는 소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얘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얼마나 많이 고독하고 외로웠을지,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를 두고 도망칠 때 이 마리아의 마음과 그 전까지 행복하게 엄마와 살아갈 때 마리아는 또 어땠을까? 수녀가 되기 전에 그 집에서, 그 수녀복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 집에서 엄마와 아주 평범한 어린 아이로 살았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마리아가 많이 행복했던 만큼 더 많이 외롭고 슬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숙명이라고 하죠. 이제 마리아는 그걸 거부를 하고 도망을 친 건데, 그렇기에 더 독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엄마와의 관계를 제일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벗어나고 싶은 존재이면서도 가장 뭐라 그래야 되지? 전부였던 존재였기 때문에 엄마는 그 엄마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을지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 엄마 때문에 마리아가 또 그렇게 바르고 맑은 마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더 어렸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보다 좋은 질문 주셨네요. 다음 관객분, 두 분 이렇게 동시에 드실 때가 제일 난감한데요. 감독님께서 어느 분을 지목해 주시나요? 네, 소담 씨 질문 나왔었으니까 여기도 소담이 되는가? 아니요, 저는 감독님한테 네, 네,
저는 김희성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그 마리아 그 수녀님 손에 2번 정도가 이렇게 물감 같은 게 묻어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혹시 그게 그림이나 이런 종교적인 거와 관련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예, 그 디테일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게 사실은 그 마지막에 노트에 점치고 이렇게 긋는 게 다 사실 사인펜이라서 그게 이렇게 손가락에 묻은 거죠. 그 사인펜이.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 어떤 디테일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좀 녹록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마리안 이렇게 그린다 해서 이제 소담이도 그걸 알고 이렇게 뭐 그림도 그려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할 수 없었던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 노트를 만드는 처음에도 와서 뭘 두고 갔어야 할 때 노트를 주잖아요. 그게 같은 노트거든요. 근데 걱정 마세요. 점밖에 치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마치 처음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점만 찍힌 관계지만 나중에는 다 이어진 것처럼 둘의 관계도 그런 것을 마리아는 손에 묻히고 또 마음에 드는 점은 그런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수녀고 막 깨끗하고 이런 수녀인데 손은 아이처럼 이렇게 물감이 묻혀져 있는 그런 디테일 뭐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랄만한 디테일 발견해 주셨네요. 다음 관객분께. 저도 연기를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저는 항상 연기할 때 제가 겪었던 일이랑 같이 생각을 해서 연기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직 어려서 많이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겪어보지 않았던 무슨 뭐 예를 들어 깊은 사랑 이야기라던가 뭐 엄마가 죽었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연기가 되게 힘든데 사실 죽은 배우도 막 진짜 박소담님께서 직접 수녀가 돼보신 것도 아니고 뭐 진짜 어디 이런 수녀원에 가셔서 저렇게 지내보신 것도 아닌데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는지가 너무 대단하셔서 그걸 묻고 싶었어요. 앞으로 뭔가 배역을 만나면서 제가 겪었던 일을 연기하는 일은 아마 극히 드물 것 같고 너무나 극한의 상황들을 표현해내는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저 또한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고 혼자 어디 뭐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지 못한 너무나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그런 학생인데 그래서 저도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막 배우는 뭐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많은 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수녀를 연기를 할 때도 감독님께서 아시는 수녀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만나서 수녀님의 삶이 어떤지 얘기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기도 하고 다른 뭐 영상들을 찾아보거나 혹은 뭐 주변에 많이 물어보거나 제가 찾아보고 그런 도움들을 받을 때도 있고 저는 웬만하면 좀 그러니까 그런 이 영화에 대한 분위기, 이 배역에 대한 느낌이 비슷한 영화를 찾아보긴 하지만 완벽히 좀 일치되는 이 영상을 보면 내가 이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는 건 저는 보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좀 제 상상력을 많이 닫을 것 같아서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이 인물이 가진 전 상황과 지금 이 배역들 간의 관계들을 좀 글로 써서 좀 풍부하게 만들어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인물 자체가 풍부해지고 이 씬마다 여기에서는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나리오에는 좀 더 여기서 느껴지는 이 배역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 쉽지 않아서 제가 뭐 악령을 경험을 해서 그걸 연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혹시 뭐 누구를 막 죽이고 뭐 이런 것들 뭐 정말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감독님이나 이 작품의 초목표를 향해 같이 달려가는 같이 연기하는 선배님 그리고 이 작품을 쓰시고 생각하신 감독님께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김태훈 배우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도 아직 어려서 고민.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제가 궁금했던 걸 이렇게 얘기를 잘 해줘서 저도 아니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 믿겨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믿겨야 되고 그거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슬픈 장면 나오면 눈물이 꽉 흐르고 감정이 확 이입되니까 나도 연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현장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에서 그거를 같이 느끼고 진짜가 나오려면 근데 웃기려고 얘기했지만 정말로 그걸 아직도 저도 고민해 가고 있고요. 직접적인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되게 좋은 건데 흉내를 자꾸 내려고 한다거나 그러려고 하진 않아요. 그 색깔이 좀 다르더라도 어쨌든 제가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강력하게 제가 믿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소담이 얘기하는 것들도 다 중복되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기다리신 배우 여자분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두 배우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연기를 하실 때 정우랑 마리아라는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어떤 면을 가장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인물의 어떤 부분을 관객들에게 더 이제 가깝게 전달을 하시고 싶으셨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제가 방금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마리아를 100% 이해하지 못하면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외로웠을지를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저는 그게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리아가 그동안 얼마나 좀 외롭고 그 수녀님들에게 얘기도 못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혼자 매일 밤 누워서 자기 전에 그 점들을 그리거나 혹은 뭐 꽃잎을 붙이거나 편지를 쓰거나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그 감정을 억누르고 다스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딱 보기에 되게 묘한데 되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보기에 완벽하게 이상한 또 사람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묘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매 씬마다 풍겨야 되는 게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느끼는 감정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얘가 어떻게 되게 묘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이렇게 비춰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 척을 할 것 같아서 그냥 이 씬에서 이 장면에서 마리아가 어떤 감정일 것 같고 이 사람에게 뭘 해주고 싶고 왜 이 사람한테 이런 게 해주고 싶은지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깊숙한 곳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 제가 표현하는 이 연기, 말투나 이 눈빛에서도 그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았고 진심으로 마리아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 관객분들도 제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받았던 글로만 읽었을 때도 너무나 많은 감동과 치유를 받았었는데 관객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연기, 저의 모습, 저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그 감동을 고스란히 이 스크린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제가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시나리오를 보면서 되게 많이 울기도 했었고 하지만 촬영 현장에 즐겁게 촬영을 했지만 그 전에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떤 걸 전달하려고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마음의 상태나 어떤 것들을 강력하게 믿고 싶었고요. 이 사람의 상태를. 예를 들면 마리아를 처음 만난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마리아를 연기하는 박소담이라는 배우가 어떻게 연기할지 모르니까 그냥 같이 호흡해 가면서 그냥 만들어 왔던 것 같고 감독님의 말씀도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뭘 이렇게 얘기하거나 뭘 어떻게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아까 감독님께서 혹시 결말을 그렇게 만드셨다 하셔가지고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 그동안 이제 GV 다니면서 또는 영화를 들으면서 결말을 여러 가지 만드는 일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결말 외에 혹시 또 준비하거나 생각하셨던 결말이 있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영화를 하다 보면 편집된 장면들이 있을 텐데 혹시 아깝게 편집한 그런 거에 대해서 안일도 있으신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결말이 그게 이제 처음 시나리오 쓸 때 PD랑 저희 같이 작업한 PD가 있는데 PD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우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감동이 더 있고 뭐 이렇게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극구 반대하는 죽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그 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이걸 보고 어떡하라 술을 더 퍼마시란 말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정말 저는 정우가 죽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 눈밭을 걸어가는 게 사실은 그 눈이 그 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행인데 그걸 이겨내고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고 살아가야 할 앞날이 사실은 더 비극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끊는다고 하지 않아요. 술을 멈춘다고 하죠. 왜냐하면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도망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멈추고 알아차려야 된다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멈추고 알아차리기까지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그 사이에 가족들은 병들고 가족병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은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봤을 때 너무나 그 부분이 가슴이 아파요. 가족들을 보거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봤을 때. 저는 그냥 크리스탈 하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유리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연약하고 착하고 이기적이지 못해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취재해 보면.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음성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조금 많이 보여지면 어떤 식으로든 얘기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가 사실 이슈 하나 있으면 그 이슈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가지 이슈만. 정치에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다양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엔딩은 그렇고요. 편집된 거는 뭐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데 사실 이제 잊어먹어요. 편집된 거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안 쓴 거고 우리 이제 있기로 해요. 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저쪽에 계신 여자분께 드릴까요? 네. 좋은 영화 보여주셔서 우선 감사하고, 이게 영화가 제작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혹시 1년 지나고 난 뒤에 이 영화가 약간 다르게 느껴진 부분이나 연기하시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그 배역에 대해서 좀 다르게 느낀 게 있는지 궁금하고, 저는 이 영화가 계속 곱씹어 생각할 것 같은 영화라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왠지 의미가 변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세 분 중에 의미가 변하신 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하시기 전에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1년이라는 시간은 뭐냐면 개봉은 지금 했지만 애초에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완성하시고 나서 전주영화제에서 매년 하는 그 3명의 감독 연출가를 골라서 그 프로젝트를 맡긴 3.1.3색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그게 2015년부터 이름을 바뀌어서 전주 프로젝트 3.1.3색 2015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이어서 전주영화제에서 먼저 상영이 되고 2016년 지금에 개봉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고요.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한테는 뭐 의미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바뀔 것 같은데, 왜냐면 1년 동안 영화제를 다녔어요. 그래서 뭐 많은 나라에 가서 많은 관객분들이 반응과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두 배우가 아마 재밌는 대답들을 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영화를 봤기 때문에 저는 계속 봐왔고 그래서 저는 VIP 시사 때 안 봤어요 영화를. 그래서 이제는 됐어 이너프. 다음 영화야죠. 이제 그만 있기로 해 오늘 주제네요. 네. 배우들한테 돌리겠습니다 마이크. 제가 영화를 이제 전주에서 5월 달이었죠. 5월 달에 그때 보고 얼마 전에 VIP 시사회를 할 때 봤었는데 제가 처음에 근데 배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게 이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객관적으로 사실 보기가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서 그게 찍고 뭐 일주일 뒤에 보건 1년 지난 뒤에 보건 내가 저기서 왜 저렇게 했지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 내가 저기서 조금은 다르게 했더라면 또 다른 의미가 나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냥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받았던 그 느낌을 관객분들이 그냥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물론 그 당시에는 정말 지금도 제가 아직 많은 걸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더 많은 걸 경험해보기 전 그런 영신이라는 인물도 만나기 전에 했던 역할이다 보니까 뭔가 지금 한다면 또 다른 마리아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마리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나리오를 읽고 내가 마리아를 표현해내려고 한다면 조금은 다른 마리아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생각도 해봤고 그 의미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긋지긋했고요. 끝나자마자 다 잊어버리려고 했고요. 기억도 안 났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요. 근데 1년 만에 예고편이 떠서 예고편을 보는데 이렇게 그때 그 마음이나 그 공간이 확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음으로. 그래서 껐어요.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 사실 누구보다 김태현 배우가 배우에 대해서 오래 고민하셨고 처음 김장 감독을 만난 자리에서 2-3시간 정도 계속 시나리오라는 인물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셨고 나주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인물에 푹 젖어 계셨으면 굉장한 몰입도를 보여주셨어요. 설마 김태현 배우의 저 농담을 고지고대로 듣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자리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오늘 개봉일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작은 영화라서 극장도 그렇게 너무 많지 않고 홍보나 뭐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해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뭐? SNS에 홍보를 제가 SNS 사냥꾼이거든요. 쓰시면 가서 아시는 분 아시죠? 여기 공감하시는 분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파가 몸에서 흘러요. 하도 쓴도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 써주시고 제가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정말 긴장됩니다. 이번 주가 너무 긴장되는 이 날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찍은 지 1년이 넘은 이 시점에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내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이렇게 또 개봉날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정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저는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시고 많은 좀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으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전 감동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외로운 영화인 것 같고요. 네. 외로운 설행이라는 영화 같아요. 근데 오늘 되게 축제 같아요. 많이 와주셔서 축제같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개봉일인데 많은 분들 참석해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속 대사처럼 우리의 영혼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SNS도 광범위하게 연결해서 많이 흘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예고드렸던 대로 이 책을 세 분에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질문 해주셨던 분들 한 분씩 꼽아주셔야 돼요. 어떤 질문 기억에 각각 남으셨어요? 저는 저와 같이 어린 미시방송 네, 책 받아가시고요. 박수단 배우는 어떤 질문 하신 분께 드릴까요? 주옥 같은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첫 질문을 해주신 분께 드리고 싶은 그 손에 사인펜 아니요. 아, 처음 질문해주셨다면요? 네네. 어떤 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네. 책 받아가시고요. 감독님은 어떤 분께 드릴까요? 저는 두 분이나 있는데요. 저 책을 반으로 찢어서. 네,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면 아까 1년 뒤에 봤더니 어떤 턴이냐라는 질문 되게 좋았고요. 사인펜도 좋았거든요.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양보해 주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각 분들 나와서 책 받아가시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